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도 안 되는데 세입자 아직 못 구했어요. 발 동동 구르는 수분양자.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진짜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10년간 없었던 커다란 위기의 실체,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6월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5월 아파트 입주율이 82.4%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5월 대비 6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12.8포인트로 악화가 됐다는 겁니다.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입주 전망 지수가 낮아졌다는 건 무엇이냐? 한마디로 신축 아파트 완공됐을 때 입주율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확률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입주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제일 먼저 세입자 미확보가 1위였어요. 이거 지금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한다. 굉장히 의외죠. 지금 언론 뉴스만 보면은 전세 부족해서 날린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있고, 뭐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오니 많이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부분입니다. 이거 처분해서 들어와야 잔금 치르고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안 팔려서 못 들어오고 있다네. 마지막으로 잔금 대출 미확보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평가 부분이 굉장히 엄격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인정소득으로 중도금 대출 받았던 사람이 잔금 대출해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생겼는데 전세 세입자가 안 구해지네. 지금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현재 5월보다 6월에 더 문제가 될 거다. 이 연구소에서 봤던 겁니다. 자, 최근 관련 소식이 언론으로 좀 많이 나와요. 세입자 어디에 없나요? 비워둔 새 아파트 늘어난다.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검단 신도시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 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죠. 자, 이 지역의 전용 8사 타입 전세 가격이 3억 원 후반에서 4억 원 초반이었는데 현재는 3억 원 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무엇을 끌어내리죠?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죠. 그래서 지금 검단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 전용 8사 타입 기준으로 5억대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 전형적인 신도시 입주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세 싸고 좋다고 전세 들어가지 마시고요. 매매를 잡으시는 거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물론 내가 검단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받을 능력 되면 되는데 지금 검단 신도시 경쟁률 많이 올라갔거든요. 커트라인 분석해보고 안 되실 것 같으면 그냥 전세로 이사하지 마시고 매매로 잡아서 이제 이주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마 가장 먼저 입주한 단지들 곧 만 2년차 될 거거든요. 그럼 또 가격 조정될 거예요. 자, 근데 왜 세입자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 야,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값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입자를 못 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솔직히 집은 안 사잖아요. 집은 안 사니까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 앉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바로 전세 가격 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은요, 공급도 중요하고 뭐 임대차 3법 같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세입자의 아파트 수요입니다. 어떤 세입자?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선호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아파트 수요예요. 이 사람들이 안 좋은 집에 살다가 큰맘 먹고 아파트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들 젊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뭐 돌잔치 할 때쯤 아파트 이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수중에 자금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 없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새로운 수요가 과거처럼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신축 아파트 입주장에 새로운 수요가 부족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 뛰어서예요. 현재 주요 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요, KB국민은행이 3.59%, 신한은행이 3.67%, 우리은행이 3.68%, NH농협은행은 거의 4% 가까이 되네요. 이것도 최저금리고요. 여러분들 우대 조건 못 맞추면은 3.78%가 일반적으로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3.5%가 저희가 넘어가면 대출금리는 차주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낸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3.5%가 넘어갔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새로 입주하는 단지의 전세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차주의 심리적 저항을 부르기 때문에 쉽게 이사 결정을 못 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7월 4일 날 SBS에서 기사를 어떻게 냈다? 대출난 고금리에 전세값 약세, 8월 전세 대란 사라지나, 이런 기사였죠. 제가 봤을 땐 처음으로 언론에서 전세값 하락 부분과 금리를 연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전세 가격은 임대차 3법과 그리고 공급 부족에 연관을 시켰었는데, 이제는 금리 부분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언론들이 이제부터 인식을 하고 보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번에 여름방학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입니다. 이들 지역 중심으로 이번 여름방학부터 전세값, 매매값 약세 굉장히 이어질 거예요. 특히 대단지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아까 검단 신도시도 이야기 드렸지만요, 인천 지역은 올해도 위험한데 내년에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요, 인천 지역은 마이너스가 0.08% 수준이에요. 계속해서 이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인천 지역의 입주 물량이 2만 5천 세대 규모였는데 올해 4만 6천 세대가 넘어요. 당연히 2만 세대 이상 증가하다 보니까 입주 물량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상반기 때는 금리가 그래도 전세 시장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버틸 수 있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더 문제가 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내년이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거의 5만 호 가까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인천 지역에 내년에 특히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올해보다는 내년, 그래서 특히 내년 초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 이유가 입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잘 보세요. 2021년에 입주 물량이 적었어요. 이때 전세 가격이 어때요? 높죠. 2023년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낮게 형성된단 말입니다. 게다가 전세 가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금리 수준이 2023년에 3%대란 말입니다. 아무리 낮아도 2.75%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역전세난이 발생한다. 인천 지역은 충격은 불가피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7월 금통위에서 일어날 빅스텝은요, 부동산 시장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아까 3.5% 넘어가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낸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나마 저항이 있다는 거지 할 사람은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빅스텝 딱 밟으면 이게 4%로 다 넘어갈 겁니다. 수요가 뚝 끊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신규 입주 물량에 더욱더 취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수도권의 실제 입주가 가장 많은 시기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10월 달에 입주한다고 사람들이 10월 달에 이사할까요? 자녀 학교 다니고 있으면 최대한 미뤄서 12월 달 방학 시작하면 입주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2022년 2월에 입주하는 단지들도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입주하는데 언제 입주하겠습니까? 2월 달에 입주하겠죠. 그러면은 12월부터 2월까지 모든 아파트 입주 물량의 2주가 동시에 시작되면서 역전세난 3박자가 갖춰지게 됩니다. 1.75% 이상의 높은 기준금리인데 3%가 예상이 되고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크게 증가합니다. 상급지부터 하급지까지 전부 다 늘어나요. 게다가 높았던 2년 전 전세 시세까지 3박자가 갖추어진다는 부분이죠. 전통적으로 1분기에는 집값이 약세였어요. 하지만 이번 1분기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노무라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부동산이 붕괴되면 심각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의존도가 많고 대출이 많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붕괴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 월세 증가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서울 임대차 월세 비중이 51.6%로 역대 최대래요. 자, 높아진 전세 대출 이자에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경우 물론 늘어날 수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늘어나서 반전세나 월세나 비슷하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실래요? 전세를 선택하겠죠.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이자는 전세 대출 월세나 비슷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갚아 나가는 이자 비중이 줄어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전세 매물도 많은데 왜 굳이 월세를 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 고가주택 보유자, 지금 9억 넘어가면 전세자금 대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규 대출 중에서 주택 보유한 사람들은 반전세랑 월세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무주택자의 자발적인 월세 선호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확보해가지고 이것을 청약에 넣거나 기존 주택 매수에 활용하려는 세입자들이 꽤 있다는 부분이죠. 이 두 경우도 월세 증가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자꾸 언론들이 겁을 줘요. 야, 금리 인상을 하니까 월세 비중이 올라간다, 전세 종말 온다, 빨리 너네 집 사야지,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전세 매물 증가 요인이에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났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월세 시대가 오니 많이 이런 얘기 내년에 쏙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세입자 모시기 어렵다는 기사가 겨울부터 도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잘못 나오고 있는 부분은 오늘 좀 정정을 드렸습니다. 자, 기존 주택 이제는 슬슬 매수를 고민하는 시기가 내년부터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집값이 하락하는 곳에서 이 레버리지까지 끌어서면서 주택 매수하는 게 솔직히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주택 매수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주택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 좋은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쇼킹 부동산 투 청약 갑부서적이에요.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 공급 정보부터 당첨 꿀팁 조금 준비하실 게 있어요. 그것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